북방 FM 고품격 시사 토크쇼 프리즘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 사회의 이슈와 감동을 주는 분들을 만나보는 금요 초대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류 생존 차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8월 19일에 한강 수중 정화 활동과 함께 한강 생태의 상징과 같은 섬이지요. 밤섬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자살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 총재와 이번 활동의 대회장을 맡은 김정수 예비역 육군 중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먼저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21년 연말부로 전역을 하고 자연인이 된 지 1년 7개월이 지난 김정수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예, 또 우리 총재님. 네, 반갑습니다. 김석훈입니다. 예. 활동 내용 전에 두 분 군생활에 대한 말씀 좀 잠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장군님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셨죠? 네네. 근데 어떻게 육사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어서 초등학교 시절 핸드볼하고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시골이다 보니 운동을 할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향 영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아쉽게도 신설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어 고등학교를 1회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예. 신설학과도 보니 자연 운동부도 없어서 운동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육사에 다니던 고향 선배가 네. 육사에 가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합격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한번 시험을 쳐보자는 생각으로 육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고등학교다 보니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육사 지원도 20여 명이 했는데 네. 최종 합격은 저와 저희 동기생 2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육사에 입학하자마자 운동 감각이 남달랐던 탓에 럭비부에 뽑혀서 4년 동안 럭비 선수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에서 매년 10월 초 3, 4차전을 할 때 3년간 주전 선수로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운동 선수의 꿈을 부분적으로는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순수 군 생활은 35년이고 생도 생활까지 포함하면 39년 동안 제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요. 군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셨을 텐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육군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22사단 사단장, 특전사령관, 육사교장까지. 야, 이건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직책을 계속 맡으셨는데 어떤 신념과 어떤 철학으로 군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부하들 보기에 떳떳한 지휘관이자 선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군 생활을 하였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할 때 일일 차력 단련 시간에도 부하들과 함께 달렸고 특히 특전사령관을 할 때는 특전 부사관들이 하는 강화 훈련, 스쿠버 훈련, 암벽 등반 훈련 등을 모두 똑같이 했습니다. 저의 군생활 철학이었다고 하면 저는 늘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는 무해융통, 즉 막힘없이 소통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한신뢰, 서로를 위해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끈끈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고 셋째는 인지위덕,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참아야 덕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셔서 뭐 부하장병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석훈 총재께서도 특수부대에서 군생활하셨다고요? 예. 어떤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셨습니까? 84년도에 이제 교육을 받고 89년까지 약 5년간 특전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특전사. 근데 특전사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특전사를 지원을 하셨고 사실은 또 특전사면 많은 그 사람들이 위험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1947년도에 그 켈러 부대로 입대를 해서 현역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그 이후로 이제 준위로 전역하고
하셨지만 항상 그 군 관련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 국가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저도 운동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전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군생활 한번 하는 거.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웬만한 것은 운동 선수다 보니까 경험을 다 해봤고요. 예. 폭파 관련된 임무와 치고 빠지는 이제 비정규전 전문 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어유 그래요? 아니 아무래도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시려면 훈련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천리행군과 같은 훈련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머리 쓰는 것이 훈련에 사실은 더 몇 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신체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건 자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몇 년 동안 군생활 하셨다고요? 5년 했습니다. 5년 동안. 군생활 회상할 때 잊을 수 없는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좀 꼽아본다면 어떤 일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옛날 그 지리산 때 저희가 네. ATT 훈련 때인데 한 40km 산악 훈련 중에 예. 그 우수중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 팀이 각오하고 우승하려고 예. 정신없이 뛰었는데 예. 팀원 한 명이 그 당시에 그 똥을 싸는 바람에 사실은 다 뛰었던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달리면서. 그럼 아무래도 예. 속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분이었나 보네요. 예. 죽기 살기로 이제 뛰었던 거예요. 근데 냄새는 나고 그렇다고 중단을 할 수 없고 해서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우승도 하였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씻을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산에 저희가 그 식수로 쓰는 우물이 그 단체가 쓰고 있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이고 한밤이다 보니 다른 팀 동료들이 없어서 그 팀원들 그 팀원을 그냥 통째로 우물에 넣어서 씻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침이 되어 보니까 그 우물에 또 물로 또 밥해 먹고 식수로 또 사용한 적도 있고요. 정말 그것이 가장 남고요. 그 당시에 정말 저희한테는 가장 또 우승을 해서 저희가 ATT 훈련을 해서 저희가 3연패를 했습니다. 아마 사령부에서도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하기까지 그 대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대원이 씻은 물로 밥들을 해 먹었다. 이거 군대에서 아니면 더구나 지금 군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요. 옛날 군대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정입니다만 총재님 군에 다시 입대한다. 그래도 특수부대 선택하세요? 다시 가고 싶고요. 제가 이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간다면은 공군 CCT나 항공 구조사 사트 같은 데 한번 가서 도전해 보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시. 그래요. 장군님 지금 김 총재님 말씀 들으면서 장군님도 특전사령관 시절 보내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실 특전사는 특전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사령관을 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저는 특전사 경험이 없습니다. 특전사 경험이 없이 특전사령을 한 경우가 두 번째인데 제 앞에 선배 한 분이 계셨고 제가 두 번째로 그 경험 없이 사령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휘 철학과 제가 생도 때 럭비를 하면서 단련했던 체력을 바탕으로 모든 훈련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사실 특전사령관 시절이 어려웠지만 제 군생활 중 가장 보람된 근무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어쩌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특전사령관직을 맡고 계실 때 헌혈에도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헌혈에 가능하면 좀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는 할지언정 앞장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모범을 보일 생각을 하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것을 부하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부하들에게 절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혈도 동참을 하게 되었고 구보도 하고 운동도 함께 하고 이것이 제가 군생활을 했던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라든가 초급 간부들의 경우는 이제 함께 구보도 하고 뭐 이러지만 사령관이 그렇게 함께 구보하고 그러면 불편해하지들 않습니까?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휘관이 하지 않고 부하들에게만 시키게 되면 네. 또 이게 신뢰관계가 또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렵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선수범 네네. 그리고 동참. 예. 이 특전사령관 맡고 계실 때 외에도 군생활하면서 헌혈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서울 곳곳에 헌혈차가 있어서 매월도 하였고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요, 뭐 그런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헌혈을 군인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휘관을 할 때 혈액관하고 협조를 해서 혈액관하고 주기적으로 부대원들의 헌혈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뭐 사령관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장병들도 많이 참여할 테고 또 그렇게 해서 헌혈에도 많은 기여를 또 하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예, 그래요. 어떻게 김 총재님도 헌혈 좀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한 30번 정도 했는데 어이구. 그 예비역 가족한테 다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 헌혈증을? 네, 다 전달해 줬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예. 어떻게 헌혈 처음에 시작하신 계기는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뭐 남을 돕는다는 거 피가 모자란다니까 그냥 언제든지 더 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딱 그거밖에. 그냥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피도 많이 모자란다 그러고 또 남을 돕는 일인데 뭐 싶어서 그냥 선뜻. 네네. 이야, 그래요. 여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참 뭔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 일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고. 예. 근데 왜 특전사령관들 이렇게 뵈면 종종 고공 강화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특전사 장병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장군님도 이거 다 하셨다는 거지요? 네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에 강화 훈련을 분기별로 하는데 매 분기마다 강화에 동참을 했고 매번? 예. 오. 그리고 전문 교관의 도움을 받아서 1만 피트 3km 상공입니다. 3km 상공에서 고공 강화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못하니까 전문 교관과 함께 탠덤 고공 강화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강화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 합니까? 통상은 한 300m 정도이지만 실제 고공 강화는 한 3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예. 고공 강화는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고공은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 밖에라니요? 아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뭐 군대 생활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특전사령관은 조금 더 특수한 임무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전에 뭐 군 시절의 신념이라든가 가치관,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특별히 특전사령관으로 계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대를 지휘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특전사는 전투원 전원이 부사관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적 후방에 침투하여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고강도 훈련으로 체력이 아주 엄청나고 임무 수행 능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안 되면 대기하려는 특전사 구호를 바탕으로 어떤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최정의 대처 불가 부대가 바로 특전사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체력 단련을 비롯한 고강도 특수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체력과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수한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다소 둔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전사령관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특전사의 시스템과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조금 집중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특전사는 한 개 팀이 사용하는 공간을 전투 대기실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는 일개 팀원의 침대밖에 없었습니다. 간부들로 구성된 특전사의 침대보다는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침대를 모두 드러내고 전 간부들에게 1인 1PC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특전사의 이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냥 늘 관습적으로 예전에도 그래왔고
또 뭐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시대 변화에 발을 맞춰 나가지도 못하고. 네네. 아니 근데 침대를 그렇게 다 빼버리면 어디서 잠은? 간부들이니까 예. 뭐 부대에서 잠잘 일은 없고요. 예. 전부 간부들이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이니까 출근 후 임무 예. 수행할 때는 예. 임무만 수행하고 예. 또 퇴근하면 자기 숙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대 안에서 침대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아마 예전에는 이제 대기를 그렇게 그냥 침대 비스듬히 누워서 습관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침대 예. 빼는 것에 굉장한 사실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들 쉬었는데. 예. 그래서 침대를 바꾸고 나서 그 컴퓨터로 바꾸고 나서 또 이 분위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걸 왜 진작 바꾸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또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혹시 특전사령관으로 계실 때 기억나는 훈련이나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특전사령관이 주임원사였던 김정우 원사라고 있었는데 예. 특전사에서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임원사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 고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주임원사가 고별 강화를 하면 내가 동반 강화를 하겠다. 아이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우리 주임원사가 흔쾌히 고별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예. 제가 이게 모습이 좋아서 공보 정원 참모를 통해서 국방일보에 홍보를 해라. 예. 이렇게 이제 임무를 주었는데 예. 우리 육군본부에서 이 내용을 받아보고 너무 좋다고 일반 전 매체에다가 그 취재원들을 불러서 강화장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강화하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 올려진 조회수가 4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예. 사실 뭐 굳이 그 전역을 앞둔 마당에 강화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또 육사 교장으로 계실 때 교육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대와 대테러 분야 연구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성균관대학교와 교육과 연구 분야 업무 증진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여대와 인성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아니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육사 교장을 할 때 육사가 개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육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정의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민감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육사도 특전사처럼 변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임 교장께서 이러한 생각을 미리 하셔서 예. 국내 민간대학과 학점 교류 또 외국 군사대학과 교환학기 운영 등에 대해 이미 시행을 하고 계셨는데 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시행을 했고 예.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경찰대, 성균관대, 서울여대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이 도약적 변혁을 시도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군 생활하시면서 아픔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으셨어요? 제가 일사단에서 연대장을 하던 2011년에 예. 제 아내가 비인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지금은 혹시 괜찮으십니까? 예, 사실 아내의 말기암 판정을 받고 군 생활을 접고 아내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예. 암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테니 예. 저한테는 군 생활을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기암 아내를 두는 상태에서 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종교가 기독교인데 예.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예. 부대 제일 바쁜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 다행히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식별되었던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고 오. 제가 전역을 하던 2021년 6월에 네. 만 10년 만에 예.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예. 아마도 아내의 말기암 완치를 전역 선물로 주신 거 아닌 게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말기암인데. 네네. 야, 그걸 부인께서 잘 이겨내셨고 또 장군님이 옆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건강이 괜찮으신 거죠? 네네. 방사선 후유증으로 미각과 청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미각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예. 청력이 회복이 안 돼서 현재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아유,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고품격 시사 토크쇼 프리즘 금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 총재와 김정수 예비역 육군중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아시게 된 사이입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역 후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전역 후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또 예비역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예. 거기서 공동대표로 계시던 김성훈 총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김 총장님께서 자신을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여서 더욱 친밀감이 깊어졌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 만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석훈 총재님, 국제청년환경연합회를 직접 설립하셨다고요? 네네. 어떻게 설립하시게 됐어요? 먼저 그 사령관님이 직접 그 전역자분과 점프를 하는 거를 430만 명 이상이 유튜브에 나온 것은 알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예. 연관이 됐고요. 연합회 설립은 2005년도 시작으로 군에서 배운 특수한 교육 이수와 경험을 국가 및 우리가 사회에다가 환원하자 뜻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 귀합해서 군 최초로 법인 및 사회단체로 시작해서 4번에 걸쳐가지고 정관을 거쳐서요. 지금은 이제 실행단체로서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작정입니다. 아니 머리 쓰는 거 싫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 펼쳐오셨어요? 초창기는 주로 이제 한강 수중 정화로 시작해 국립공원 쓰레기 수거, 뭐 헬기로 하는 거, 그다음에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구제역 발생 시 소, 돼지, 닭 등을 저희가 묻는다든가 지금까지 한 6만 8천 마리 정도 묻었고요.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외래 식물 제거 등 바다 식물을 나른 바다 해초 심기와 같은 주로 몸을 쓰는 것을 임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ESG하고 SDGs에 관련된 국제 포럼 개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페트병 분리수거 캠페인을 활동을 영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하셨지만 또 특수한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수한 부대 출신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도움을 받고 특수한 분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그 같이 참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철 부대에 나왔던 특수한 부대 출신들이 대다수 인원들이 같이 활동하고요. 제한군인에서 그 당시에 한 5천여 명이 창단을 해가지고 그 멤버들이 같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현역일 때도 대단히 큰 일들을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남아들은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활동해내고 계시는데, 그리고 오는 19일 한강 수중 정화와 밤섬 정화 활동, 그리고 자살 예방 캠페인까지 펼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그 생각을 하셨어요? 의도해서 기획했다기보다는 평소 마음속에서 군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항상 그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전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활동해왔고요. 코로나로도 끝났고 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자 한강 밤섬에서 수중 정화 활동 밤섬 청소를 기획을 했고요. 특히 한강 대교 중 자살 일어나는 마포대교에서 OECD 현재 또 최고의 자살률의 오명을 저희가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같이 살자라는 주제로요. 자살 예방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와 뜻을 공감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청년 단체들과 만나서 협의해서 보다 뜻깊고 알찬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시민 문화로 승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맹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이 이번 행사 총괄하는 대회장을 맡으셨어요? 네네. 한강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자 서울의 젖줄이며
도시 생태계 복원의 지표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밤섬은 도심 속 철새에 도래져 있며 물새, 텃새의 보금자리이고 산란장소로 높은 생태적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는 남사르 습지로 지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장마철만 되면 생활 쓰레기가 떠내려와서 한강을 흉물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한강의 환경 생태계를 위협하여 왔음에도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화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생활 쓰레기가 한강으로 밀려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마표대교 일대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포함하여 밤섬 일대 정화활동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다리 중 자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마포대교 일대에서 자살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는 해서 행사 대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네. 어이구 이거 많은 전문가들과 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예, 이번 행사는 3가지 주요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밤섬 주위의 수중 정화 활동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산하 국제환경안전실태조사단 소속의 특전사, UDT, SSU 출신의 예비역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 스쿠버 요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밤섬 습지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와 유해물질 제거 활동에는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소속 일반 회원들이 투입이 되고요. 셋째, 마표대교 일대 자살 예방 활동은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소속의 예비역, 청소년, 외국인으로 구성된 150여 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김청재님, 이런 수중 정화 활동이나 밤섬 정화 활동을 진행하려면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장비는 뭐 현재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 안전 순시선과 대형 보트, 제트스키, 쓰레기를 실어날 수 있는 고무보트 한 15대 이상이 투입이 되고요. 인력으로는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크레인에 장착된 바지선 한 대와 잠수부 스쿠버 장비 100여 대 이상, 가슴장화 등 뭐 30여 개, 장갑, 집게, 마대 등등 많은 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런 활동을 하려면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이들 참여들 해주십니까? 예. 강철부대에서 나왔던 그 부대 출신들이 그 이상의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요. 먼저 그 마포대교 다리 밑에 쪽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데 이 캠페인은 청년 단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 200여 명이 참가하고요. 밤섬 내부 쓰레기 수거는 수중 정화에는 기밀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전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강철 부대보다 참가 부대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인 출신 산업잠수부와 스쿠버 동호회 참수부들이 지금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야 뭔가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고 또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회원들 중에는 그 강사분들이 각각 분야별로 5개 분야로 팀을 구성하였고요. 팀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밤섬 내부에서는 쓰레기 수거 팀장별로 구성하고요. 밤섬 주위에는 2인 1조로 3, 4m 줄에 손목에 연결하여 상호 안전 확보도 하고 마포대교 다리 수중 정화는 현재 공사 작업하고 있는 산업 잠수부들을 활용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강대교 밑에 공원에서는 청년들이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 때문에 심폐소생이라든가 의료 구급대와 119 구조 등이 확보하였고요. 그다음에 30인용 그 총괄 지휘배가 감시 지휘 아래 무전기 및 각 보트 간 간격, 안전거리 유지 확보하면서 문제 발생 시 제트스키를 출동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장군님, 아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번 한강 수중 정화와 밤섬 정화 자살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며 각종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밤섬 습지 지역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유해물질 제거 활동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도 맞는 아주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비역, 청소년, 외국인 등 국내외 공동으로 구성된
자살 예방 캠페인 역시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군님 요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연 많이 다니시지요? 네네. 주로 어떤 주제 강연을 다니십니까? 주로 학군당 후보생들이 수강을 하지만 일반 학부생들도 수강 가능한 교양 과목으로 북한학, 리더십, 국가안보론, 전쟁사, 무기체계와 같은 안보학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강의 내용들 좋아합니까? 교양 과목이니까 부담도 없고 또 강의를 이렇게 사례 위주로 재미있게 하다 보면서 그런지 많이 즐겁게 청강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얘기를 네네. 풀어주신다. 예, 전역하신 지 이제 벌써 한 1년 반 1년 지났습니다. 반 예. 지났지요. 사실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신 셈인데 앞으로의 그 삶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 35년 동안 직업 군인으로서 국가와 군에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 무엇보다 생도 시절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온 만큼 그동안 국가와 군으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국가와 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 또 나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약하지만 저의 모든 역량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 부인이 큰 아픔을 이제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시간을 쓰셔야지 뭐 계속해서 그렇게 저 나라 국가 뭐 이런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내한테는 이제 모든 것은 다 아내를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내를 데리고 제주도까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평소에 사랑한다는 얘기 좀 자주 하세요?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자주는 못합니다. 아니, 그게 경상도 출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짤막하게 네네. 아내에게 저 음성 편지 한번 써보세요. 예, 사실 군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홀로 극복했는데 뭐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여진이 남아 있는데 잘 극복해준 우리 아내 강미경 여사 정말 고맙고 지금까지 잘 이겨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역시 사랑합니다가 들어가네요. 김석훈 총재님, 의미 있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활동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세요? 예, 환경운동은 그대로 이어가겠지만 금년 6월에 발족한 국제환경안전 실태조사단에 대한민국 우리 김정수 특수전사령관님을 비롯한 최정예 요원들과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전문 교수분들도 초빙, 새로운 분야를 한번 개척해서 안전 불감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에 대처하자는 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관심과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도 우리가 시간은 빠듯하지만 이건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수중 정화 활동 시간과 장소 언제입니까? 이번 8월 19일 토요일 예. 09시 30분부터 예. 16시까지 마포대교 하단 여의도 다리 밑에서요. 예. 제2주차장 내부 밤섬 및 주의 수중 정화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래요. 8월 19일 이번 토요일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인데 혹시 다리 위를 지나가시는 분들 좀 경제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아리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위에 지금 전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장마폭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해외 파병부대 장병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군인으로서 부여된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재님도 장병들에게 한 말씀 좀 하세요. 건강하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국가관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또 앞으로 펼쳐주실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요 초대서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 총재와 김정수 예비역 육군 중장 모시고 군생활 얘기와 한강 수중 정화와 밤섬 정화 활동 계획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